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오후 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69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직에서도 라이브 같이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 볼 텐데요. 오프닝 토크는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2차전까지 다 끝났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있었죠, 토요일날. 맞습니다. 이제 뮌헨과 토트넘 경기가 토요일 밤이었죠. 밤에 네. 있었고 뮌헨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그 경기에서 일단은 토트넘이 아무래도 뭐 수요일날 경기를 한번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수요일보다는 조금 더 몸이 무거운 감이 있었고, 특히 뭐 뮌헨 같은 경우는 뭐 콤파니 감독하에 어떤 축구를 할까, 그쵸.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래도 꽤나 뮌헨 입장에서는 좋은 경기력과 함께 뭐 결과까지 챙기지 않았나. 사실 스코어가 2대1이긴 한데 뮌헨이 좀 더 많이 벌렸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이게 스탯으로만 살펴봐도 뮌헨이 빅찬스가 2개 있었고요. 그리고 슈팅도 22대 11로 2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상대 박스 한 터치도 47대 18이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뭐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뮌헨이 한 점 차로 이겼다기에는 조금은 네. 아쉬운 스코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테일 쪽에서 아쉬운 마무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뭐 비카리오 잘 막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뭐 해서 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과는 어쨌든 1이 되는데, 일단은 뭐 경기액이 이제 조금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뮌헨은 압박이랑 뭐 빌드업 다 잘 됐고, 근데 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빌드업에서 굉장히 좀 미스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실점 장면만 봐도 비카리오 선수의 네. 첫 번째 패스가 이제 끊기다 보니까 선제골을 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뮌헨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상대 진영에서 놀 수 있었던 이유에는 토트넘이 좀처럼 후방 빌드업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런 수비 불안이 이번 시즌에도 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바이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팀 K리그와의 경기도 그렇고, 워낙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플랜 A 네. 좀 너무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다들 토트넘이 뭘 할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 전략도 어쨌든 뭐 거의 모든 팀들이 뭐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잘 준비해오는 모습이 있는데, 과연 뭐 올 시즌 이제 프리 시즌만 봤을 때는 뭐 딱히 막 뭐가 달라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플랜 A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에서 이 고정된 플랜 A를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상대의 맞춤 전술에 얼마나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잘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또 새로운 시즌에 가서는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토트넘 와서 또 경기 잘했고, 그다음에 여러 선수들 또 출전시키면서, 그다음에 또 지금 토트넘 역시 풀 스쿼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제 계속해서 대표팀 찹출로 빠져있는 선수들도 역시나 있을 것이고요. 부상이라든지 뭐 폼 저하 이런 이유들로 선수들이 프리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 컨디션이면 야 리그 망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계속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선수들이 매치핏을 올리는 것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뭐 그리고 경기장에 일단 팬분들도 굉장히 뭐 많이 오셨고, 그리고 경기 시작 전 후로 해가지고 뭐 컨텐츠 쿠팡 플레이 쪽에서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선수들이 이제 팬들을 만나는 이벤트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다녀 보니까 막 사인 받았다, 뭐 누구랑 만나 사진 찍었다, 뭐 이런 것도 꽤나 많이 올라온 거 보니까 뭐 뮌헨 선수들이나 토트넘 선수들이나 뭐 팬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이 엄청 잘 해주고 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이 내한을 할 때마다 좀 새로운 재미 중에 하나가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야 어디에서 누굴 만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더현대에 누가 있더라, 뭐 이런 것처럼 선수들이 길에서 마주치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각 선수들이 굉장히 좀 팬 서비스라던가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바이언 뭐 담당하시는 마케팅 쪽인가 그쪽 담당하시는 분도 이제 이번 내한 행사를 통해서 뭐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뷰어십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컨텐츠가 도달하는 그런 빈도, 그다음에 숫자 뭐 이런 게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밀러는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인터뷰에서 그냥 한 번 더 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미넨과의 일단 첫 번째 오는 거니까 미넨과의 첫 번째 관계 형성 한국과 좀 잘 된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잠깐 주장원장을 네. 찾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도 한국 팬들 입장에서 되게 큰 의미가 네, 될 것 맞아요. 같은데 김민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물론 미넨에서 100%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저희가 레바민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클럽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한 시즌을 활약을 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주장 대 주장으로 맞붙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네. 것 자체가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 뛰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김민재 주장은 뭐 그 이 경기뿐만 아니라 그 전 경기에서도 한번 맞아요. 또 완장을 잠깐 후반전에 찬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김민재가 만약에 특정 선수들이 없을 경우는 김민재가 완장을 차는 걸 보는 게 뭐 정규 시즌에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쿠팡 플레이에서 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신도림 축구단 그 지난해 또 AT 마드리드 쪽에서 촬영을 해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도 또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선수들 다 찍었었죠. 제가 이거를 풀 영상으로 본 게 이번 신도림 축구장 네. 편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전 편들도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수들이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나요? 근데 AT 선수는 약간 철판 깔고 잘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 기억엔 그래요. 뭐 그래도 나름 이제 뭔가 뭐 다 자신의 역할 뭐 그런 거 당연히 다 짜여져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약간 그냥 좀 아스피리쿠에타가 약간 뭐 어색한 부분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그냥 다 어쨌든 철판가락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연례 행사처럼 네. 돼버렸잖아요. 여름에 선수들이 와서 이 선수들을 갑자기 SNL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은 이제 선수들이 어색해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같이 좀 민망해지는 순간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밀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너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 자체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거의 이제 우참하는 그런 맞아요. 거 오히려 그런 게 더 웃기는. 손흥민 네. 선수가 제일 네. 좋아하던데요. 약간 그래서 막 히스레이son 선수도 한국말만 하고 이모 쌀이 추가 이런 것도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밀러 선수도 아까 말을 했듯이 되게 재밌게 잘해줬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실 그게 대박이었죠. 데브라인 선수 축구 어렵네. 축구 어렵네.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약간 맞아요. 대단한 연기였는지 이번에 뭔가 역체감으로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축구 어렵네를 이제 이번에도 손흥민과 밀러가 이어서 약간 시즌 2, 3처럼 보여줬는데 덕배만큼의 그 맛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는 말하면. 진짜 뭐 그 이제 당연히 한국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연기를 한 것 같아서 진짜 그거 맞아요. 다시 한번 더 봤었는데 진짜 되게 명연기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밀러가 재밌는 장면도 많이 찍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되게 잘 해줬어요. 시리즈 끝나고 한 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뭐 일단은 뮌헨이랑 토트넘 다 성황리에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해야 됐죠? 내년에는 또 누가 올지 정말 쿠팡 플레이 시리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는 솔직히 안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도 있고 뭐 유로도 있고 코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들이 계속 그렇죠? 물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클럽팀 입장에서 이게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가 뭐 더 높이 올라갔어. 맞아요. 4강 결승 이렇게 가면은 사실 독일 대표팀 선수들이 또 못 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다 뛰었고. 다 뛰었고 어쨌든 8강에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도 있었는데 참가를 결정한 것 자체가 좀 대단한 부분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보고 이거 진짜 매년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뮌헨과 토트넘급 클래스를 가진 팀들이 온다면은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떤 팀들이 올까, 내후년에는 어떤 팀이 올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실 당연히 이제 경기도 다 매진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팀 K리그와의 경기도 굉장히 또 재밌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짜 연례 행사처럼 불러도 전혀 이제 손색 없을 만한 맞습니다. 훌륭한 또 행사가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좋은 팀들과 함께 저희가 또 유럽에서 뛰는 유수의 선수들 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었으면 또 좋겠네요. 근데 혹시 뭐 왔으면 좋겠다 하는 팀은 있으신가요? 이제 남은 거는 거의 올 팀은 온 것 같고 이제 몇 팀 생각해보자면 이제 맨유 남았고 맨유, 첼시 이런 팀들 남은 것 같거든요. 맨유, 첼시 좋죠. 네. 첼시 리버풀 되게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맨유, 첼시, 리버풀 아니면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근데 그쪽은 좀 힘드니까 레알 바르셀 쪽은 거의 이제 미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이번에도. 네. 그다음에 첼시 쪽도 거의 이제 미국 자본 또 들어와 있는 게 첼시, 리버풀. 맞아요. 그다음에 맨유까지 해서 아스날도 그렇고. 예, 맨유는 아니구나. 예. 어쨌든 미국 자본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또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그 팀들을 뭐 끌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전 레알 마드리드를 좀 한번 음. 보고 싶긴 한데 야, 근데 그 너무 거물이야. 레알로면 끝이다, 진짜 끝.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링엄, 신도림 축구단 그러면 이제 끝이죠. 더 갈 데가 없는 정말 최고의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그다음에 처음 시리즈도 그렇고 어쨌든 참가하는 팀들의 클래스 유지는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 시즌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마쳐보고요. 저희 광고 들으시고 저희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무이키의 광고를 주실 분들은 충무이키 인스타그램 혹은 저희 설명란에 있는 메일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데이렌즈라고 하는데요. 이제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 차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그리고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에 운전에도 착용하기 유리하니까요. 루크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데이렌즈뿐만 아니라 뭐 나이트렌즈 이렇게 용도에 따라 맞아요. 나눠져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광고 노르드 VPN입니다. 자, 노르드 VPN 광고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노르드 VPN을 소개합니다. 노드 VPN은 지역 제한으로 인한 콘텐츠 접근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어떤 콘텐츠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도와주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영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고요. 특히 축구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해외여행을 나가 있는 동안 축구 중계를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르드 VPN을 사용하면 해외여행을 가서라도 축구 중계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충무이키 팬들처럼 하드코어한 좀 축구 팬들은 해외 방송사에서 해주는 축구 방송을 또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직접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엄청난 할인과 함께 4개월 추가 혜택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르드 VPN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광고는 저희 사무실 대여 광고입니다. 충무이키 사무실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음하는 목요일 정도를 제외하면 다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송파 장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유튜브 혹은 팟캐스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혹시 장소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 또 충무이키 DM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합리적인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또 문의가 있으시면 거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정리를 해보고요. 본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주제 하기 전에 저 물이 없어서 물 한 번만 가지고 올게요. 네네네. 오늘의 본주제는 사실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해외 축구 이적 오피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축구협회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오늘은 아예 해외 축구 얘기만으로 꽉 채워서 해축팬 이름값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제 그 아예 없던 이슈가 적은, 없는 일. 아예 항상 없던 이제 적은. 월요일마다 뭐가 터져가지고 계획이 없다고도 막 듣고 그랬는데 뭐 일단은 오늘은 다행히도 이슈가 없어서 해외 축구 얘기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갤러거 얘기는 또 메인이가 좀 나중에 진행을 해보고 먼저 지난주 해가지고 이적이 완료된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얘기해볼 이적은 이제 스미스로우의 풀럼 이적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로우 아스날의 선고 뉴스인데 풀럼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적료는 3,180만 유로라고 합니다. 3,180만 유로로 따지면 한화로는 한 400억이 좀 넘어갈까요? 한 400억 넘어가죠. 400억 거의 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정도면은 사실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매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미스로우가 물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외질의 대체자다 뭐 이러면서 10번을 물려받기도 했고 정말 그 자리에서 아스날의 암흑기의 한 줄기 빛처럼 좀 여겨지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실 부상이 너무 많기도 했고 그리고 부상에 돌아오면은 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아스날 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스미스로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재능이 뛰어난 선수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해주실 것 같고 이제 근데 다만 지금 아스날의 전술을 좀 생각해봤을 때 과연 스미스로우가 어디에 뛰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다들 어디에 뛰지 하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그 메짤라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거기가 스미스로우한테 베스트 포지션이라고 하면 또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의 지금의 시스템과 스미스로우의 그 특성 자체가 잘 또 맞지 않기 때문에 아하. 진짜 이거는 조금 뭐 좀 아쉽지만 스미스로우도 아쉽고 아스날 입장에서도 아쉽겠지만 결국 보내야만 하는 이적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또 풀럼 같은 경우는 딱 4-2-3-1 시스템을 사용해 주고 있는 또 아니 뭐 4-4-2-4-1-3 이렇게 쓰고 있는데 풀럼 같은 경우는 또 스미스로우한테 굉장히 또 잘 맞는 또 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전 동료인 이오비도 있고 해서 뭐 본인에게 있어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풀럼의 상황이. 풀럼이 이번에 라이언스 세뇽도 데려간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과 아스날에 약간 실패한 유망주들을 한 명씩 좀 수급했다는 인상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고요. 계약 기간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29년까지인 네네네, 걸로 맞아요.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워낙 어린 선수기 때문에 풀럼 역시도 좀 두고두고 키우면서 직전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로우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풀럼에서 기대가 되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풀럼 같은 경우는 일단 런던이라서 또 집 이사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안 해도 같고 되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적응할 따로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뭐 축구 시스템도 어차피 스미스로우한테 그래도 적합한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풀럼 시스템 안에서 그래도 진짜 좀 당연히 이제 팀적인 적응은 해야겠지만 여러모로 스미스로우가 다시 잘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스미스로우 선수가 이제 이적을 알리면서 아스날 팬들한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맞아요. 유스 출신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아스날에 갖고 있는 그런 애정이 좀 남달랐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진짜 괜히 10번 준 게 아니거든요. 아스날에서도 10번은 뭐 상징적인 번호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안타까운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잘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가서도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살펴볼 이적이 이제 서머빌 선수입니다. 원래 리즈에서 뛰던 선수인데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완료가 됐고요. 2,930만 유로, 그러니까 대충 한 3천만 유로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빌은 사실 생각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어릴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물론 2001년생도 엄청나게 어리지만 이제는 한 24살? 3살 정도 된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직전감으로 뛰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웨스트햄이 정말 당장 좀 주전의 스쿼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 시즌에 챔피언십에서 19득점, 9어시를 하면서 리즈가 챔피언십 프로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큰 공을 세웠고 일단 막판 갈수록 조금 이제 안 도와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판 이제 마지막 경기죠. 그 경기에서도 이제 부상 때문에 그 적었나 못 나왔나 그랬거든요. 빨리 빠졌나 못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 프로에서도. 그래서 조금 막판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19득점 9어시스트면은 엄청 잘한 거죠. 리그를 대표하는 이선 자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당연히 완성된 선수도 아니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선수긴 한데 그래도 뭐 이선 자원에서 웨스트햄이 활용하기에 그러니까 직전감이라고 보기는 힘든 면도 있지만 뭐 쿠두스랑 보현이 경쟁자라고 봤을 때 그들보다 뛰어난 선수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스쿼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을 웨스트햄이 좀 채운 것 같습니다. 가격도 솔직히 이제 이전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절해지긴 했거든요. 맞아요. 리즈 입장에서 나왔던 얘기에 따르면은 리즈는 서머빌에 대한 이적료를 3,500에서 4천만 유로 정도로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리그 최고 수준 선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PSR과 관련해서 아치그레이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맞물려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 좀 스쿼드를 빠르게 정리하고 대체자를 영입하려는 그런 움직임 쪽에서 조금 싸게 팔더라도 빨리 파는 것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이제 딱 2년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뭐 더 비싸질 일은 사실 없거든요. 챔피언십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 이게 계약 기간이 줄어들면은 또 이적료가 오르는 게 아니고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뭐 본인들이 원하던 금액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팔고 어차피 나중에 보낼 선수라면 빨리 그렇죠. 이제 스쿼드를 정리하자.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리즈도 결국은 승격을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팀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충분하다 이번 시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체자도 당연히 찾고 있을 거고. 그래서 웨스트햄으로 서머빌 이적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리시즌 경기도 나오고 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2부 리그에서는 검증이 완전히 됐지만 1부 리그에서는 아직 좀 보여줘야 될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서머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나진 않았지만 첼시랑도 잠깐 링크가 있었던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도 사실
꽤 괜찮은 선수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이 이 정도 가격에 데려간 거면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이 종류의 괜찮은 자원을 업어갔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적 소식도 역시 웨스트햄인데요. 필크루크 선수 웨스트햄 이제 메디컬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이건 오피셜은 네, 아니죠? 오피셜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메디컬이 완료가 됐고 24시간 이제 24시간 안에 뭔가 이제 오피셜 발표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건 아마 방송 나갈 때쯤에 발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봐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도르트문트가 이번 여름에 세루 기라시 선수를 톱에 데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필크루크 선수가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 시즌 활약은 뭐 좋았어요. 일단 도르트문트에서 뭐 솔직히 최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준수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해줬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솔직히 결승에 가는데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가 견인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또 필크루크기도 했고 뭐 그리고 독일 국대에서도 주전은 아니지만 교체로 들어와서 또 쏠쏠한 활약도 유로에서도 또 해줬거든요. 맞아요. 골도 넣었죠. 네. 뭐 필크루크는 사실 되게 기술적이거나 그렇다는 인상은 못 주더라도 네. 정말 그 뚝배기, 네. 뚝배기 하고 그다음에 뭐 네. 몸싸움, 뭐 몸싸움. 버틀기, 그다음에 내주기, 연계 그다음에 뭐 마무리 능력, 그렇죠. 양발 뭐 다 잘 사용하는 선수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꽤 괜찮은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그리고 분데스리가 입장에서도 꽤 수익급의 자원 네. 중에 한 명을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적료 자체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맞아요. 않거든요. 뭐 일단은 이 보도에 따르면 약 2,700만 유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머빌보다 낮은 거예요. 이 정도. 이러면 400억이 아마 안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93년생 이제 외국 나이로 한 31살 정도의 공격수를 데려간다고 쳤을 때 저는 한 3, 4년은 그래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크루크 정도를 2,700만 유로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의 상황 자체가 이 스트라이커 부재로 지난 시즌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막 지난 시즌에 보엔도 갑자기 스트라이커로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안토니오가 있습니다만 사실 안토니오는 언제나 한 끗이 아쉬운 선수고 부상으로 막 못 나온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필크루크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웨스트햄에겐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웨스트햄 이번 시즌 영입 중에 가장 또 좋은 영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입은 좀 신기한데요. 일단 니콜라스 페페 선수가 비아레알로 이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스날에 있던 그 니콜라스 페페 왔습니다. 페페 선수가 지난 시즌 튀르키예에서 뛰었다고 네. 합니다. 5골과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그리고 하는데 출전 시간도 한 1,100분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사실 아스날 최악의 영입 네. 뭐 세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경석이 형이 써주신 것처럼 아스날이 찍혔다고 아스날 냄새를 맡아봤다고 또 이제 비아레알이 한 번 더 긁어볼 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영입한 건 아니고 이제 자유계약이라서 이 선수가 꼭 이제 주전으로 활용될지는 이제 보장이 안 돼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비아레알이라는 팀을 잡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진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당연히 장점이 있는 선수고 뭐 그러니까 아스날도 데려갔던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페페가 트라브존스포르에서 23경기 나와서 6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 전 시즌에는 니스에서 28경기 동안 8골 기록했습니다. 아스날에서는 사실 새 시즌 동안 이렇다 할 모습을 잘 네.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2020-2021 시즌에는 전대회 통산 16골을 넣으면서 생각 뭐야 이렇게 골을 많이 넣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선수의 몸값이 1,000억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정말 드리블도 잘 안 되고 패스도 잘 안 되고 뭐 결정력 잘 안 좋은 거는 네. 뭐 알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들었던 페페 선수였죠. 네, 그래서 아쉬웠던 모습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뭐 장점이 있으니까 이 선수만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살려낼지는 솔직히 비아레알한테 달린 게 아닌가. 네. 뭐 생각이 있으니까 데려왔겠죠. 그다음에 자유계약이기도 하고 뭐 사실 연봉이야 발표된 게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그냥 긁어봤다 복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페페 선수가 주급이 어느 정도 되려나요? 이게 나이가 이제는 어리지 않거든요. 95년생이라서. 그리고 이미 이제 기존 주급이 높았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트라브존스포르에서도 주급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한다고 쳤을 때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은 주급이 높아지기 맞아요. 마련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페페 선수가 비아레알에서도 고주급을 받는다면 이게 나중에 좀 악성 제보처럼 남을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페페가 어떻게 될지 비아리알에서 좀 귀추를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되는 또 이적인데 다음 살펴볼 이적은 이제 비아리알에 있던 소르로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3,1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 약 4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를로트 선수도 사실 뭐 소시에다드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꽤 주목을 많이 받았었지만 정말 터진 거는 지난 시즌이라고 네. 봐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즌 이제 23골, 6개의 어시스트 기록을 했고 리그에서 그래서 득점 2위였습니다. 네, 도우비크 선수가 네. 득점왕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 선수도 홀란드와 마찬가지로 잘츠부르크에서 큰 맞죠. 선수거든요. 그래서 잘츠부르크산 발빠른 왼발 쓰는 공격수에서 거의 짭 홀란드 느낌이 나긴 한데, 근데 이제 홀란드보다는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 조금 더 부드러운 선수다라고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조금 이제 다른 선수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키도 크고 빠른 이제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르웨이인이기도 하고 홀란드와 좀 비교가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어시스트도 6개 정도 기록했다는 점에 있어서 세를로트 선수가 단순히 포처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절대 예.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3골을 넣는 과정도 마지막에 정말 많이 몰아쳤거든요. 정말 사실 도우비크가 좀 앞서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세를로트가 왁 하면서 다 따라온 그런 양상이었는데 세를로트가 그 기세를 이제 이번 시즌에도 이어갈 수 있다면 모라타가 나간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즈만과의 케미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어쨌든 그리즈만이 일단 모라타랑 있을 때 저는 케미가 완전 좋진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물론 이제 그리즈만이 모라타한테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모라타도 그리즈만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역할 분배가 되는 건 또 세를로트와의 조합이 아닐까?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리즈만이 주고 세를로트가 달려가서 이제 다시 그리즈만한테 주고 뭐 이런 그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리그 내 자원으로 봤을 때 세를로트 선수 정도를 보면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충분히 괜찮은 영입이라는 생각은 근데 가격도 듭니다만 좋아요. 듭니다만 저는 팬들은 솔직히 만족하지 못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당연히 뭐 모라타를 만족하는 팬분들은 아마 없었을 것이고 것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자로 원했던 것은 사실 도우비크였거든요. 네. 도이비크가 이제 좀 협상이 많이 지지부진했죠. 그렇죠. 사실 팬들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게 정말 뭐 이적료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약간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제 도우비크를 주워갔거든요. 네, 하이지킹을 해갔는데 주워갔는데 웃긴 거는 이게 저희가 품업 기준으로 이적료는 가져왔는데 이 기준에서 이적료를 보자면 도비가 조금 더 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우비크를 좀 더 쿨매했으면은 좀 더 빠르게 이적 시장 플랜을 수립을 하고 다음 타겟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첼시 입장에서도 카이세도들로 한번 당해봤잖아요. 네.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나 다른 팀한테 뺏기거나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 팬들이 바라지 않는데 사실 AT 팬들은 이번에 도우비크를 뺏기는 경험을 하면서 세를로트를 잘 그나마 수습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이적 사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1위를 놓치고 득점 1위를 놓치고 2위를 데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뭐 연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제 1위를 놓치고 2위를 데려와야 될까라는 이제 물음표는 조금 뭐 있지만 그렇죠. 나이도 도우비크 선수가 조금 더 어리고요.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의 가치는 도우비크가 좀 더 높다는 게 중론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이적료에 또 두 선수가 또 이적이 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을까. 뭐 그리고 그게 또 저희가 나중에 다룰 갤러거 이적과는 또 연관된 부분이 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갤러거는 갑자기 여기서 질질 끄다가 왜 갤러거는 갑자기 이렇게 빨리 지르지 하는 이제 또 뭔가 프런트에 대한 또 불신이 올라가는 또 계기가 됐기 때문에 AT가 과연 어떻게 이적 시장을 또 마무리가 할지, 그래서 어떻게 시즌 시작하고 이런 좀 의문들을 해결해 나아갈지 그것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도비크 이적 이어서 살펴보면은 로마로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60만 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태생 공격수고 그리고 97년생, 나이는 조금 아까 세를로트보단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AT와 원래 링크가 너무 진하게 있어서 거의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의 간다고 봤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로마로 갔어요. 이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로나라는 팀 특성상 이 선수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프치히 같다? 뭔가 좀 팀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시스템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네. 근데 사실 도비크 선수는 이 이제 지로나 이전에는 뭐 이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빅클럽에서 네. 뛰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로나에서 정말 빅클럽 처음 경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지로나 오자마자 24골을 넣었죠. 24골과 8점을 8개로 했어요. 네, 넣으면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로나에서 나가고 다른 시스템에 적응해야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즌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쇠를로트보단 도비크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AT 팬들도 더욱 아쉬워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좋죠. 일단은 그렇죠. 루카쿠가 나갔기 때문에 네. 임대 복귀죠. 네, 임대 복귀했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라이커 형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역임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무리 감독 나가고 새 감독으로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좋은 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정료 자체도 AT가 협상해뒀던 거를 하이제킥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비싸지 않습니다. 역시 400억 아래쪽에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97년생이면 이제 정말 정점에 있는 나이라고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이 안 된다? 라리가 득점왕인데 이거는 정말 염가에 데려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프리미어리가 비싸긴 해. 맞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갤러거 이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갤러거가 아니. 그러니까 리아리가 득점보다 첼시 약간 1.5군 선수가 더 비싸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아쉬웠잖아요. 네. 뭐 무드릭도 그렇고 도비크도 그렇고 사실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서 그 부분을 이제 데로시 감독의 로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도르트문트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파스칼 그로스 선수 계속 이적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이적료는 710만 유로라고 하고요. 91년생 독일 미드필더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이제 브라이턴에서 뛰었었죠. 브라이튼의 거의 레전드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브라이튼에서 꽤 오래 뛰었어요. 네, 17년부터 호펜하임인가 거기 있다가 이제 바로 넘어와가지고 브라이튼 승격한 다음에 벌써 7시즌을 뛰었던 파스칼 그로스 선수고 이제 데제르비 감독 아래에서 좀 만개했다라는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사실 이 선수가 워낙 장단이 확실한 선수고 그다음에 속도라는 워낙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선수라서 굉장히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데제르비 감독의 시스템 안에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하면서 지난 시즌은 이렇게까지 공격 포인트가 많은 줄 몰랐는데 맞아요. 4골 10개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가 10개군요. 정말 부상도 거의 없는 선수기 때문에 개근을 거의 해줬습니다. 36경기에 나서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시스트를 10개 그리고 FA컵에서도 3경기 어시스트 2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로파리그에서도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대회를 걸치면서 팀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파스칼 그로스 선수입니다. 이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은 진짜 개 망하는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리사인 감독이 새로 왔는데 뭐 어쨌든 선수 활용은 잘하는 감독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어쨌든 본인의 선수 시절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 파스칼 그로스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뒤에서 좀 잘 풀어주는 미드필더가 도르트문트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막아주는 건 엠네찬이 잘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볼 전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은메차 같은 선수도 아직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팀 미드필더에서 부족한 부분을 싼 가격으로 잘 채웠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도르트문트 미드필더가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자비처 선수도 있었고요. 엠레찬, 웨즈잔, 그리고 은메차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저 지오발리 레이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원으로 봤을 때 2선 3선의 구분은 있겠지만 율리안 브란트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경석이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스칼 그로스가 주전급으로 뛸 수 있다면 좀 애매했던 자원들을 좀 더 정리하는 수순도 이제는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또 한 명의 영입을 했는데 이제 얀 쿠토 선수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뛰었던 윙백 선수인데 뭐 이 선수는 이제 임대로 도르트문트에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이제 현재 있는 풀백 자원이 이제 오른쪽만 따지면은 볼프랑 리에르손 이 정도 그렇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끗이 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리에르손은 기량 자체가 한 끗이
아쉽고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볼프 같은 경우는 뭐 잘할 때도 있지만 사실 부상 때문에 시즌 막판에 활용도 못했고 뭐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쿠토는 뭐 라리가에서 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좀 좋은 영입이 아닌가. 또 임대면은 뭐 부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임대 이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추세기도 하고 그리고 양쿠토 선수면은 사실 체급이 낮은 선수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라리가에서 되게 준수한 활약했었죠 이번 시즌에. 맞아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애매했던 풀백 포지션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메울 수 있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에르손 선수가 물론 챔스에서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네.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평균 이제 리그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조금 뭐 파리전에서도 네. 괜찮긴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를 만족시킬 만한 체급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풀백 자리에 얀쿠토 선수를 잘 영입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갤러거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갤러거 얘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난 시즌부터 갤러거의 사가가 참 복잡했었는데 드디어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BBC 쪽에서도 또 기사가 나왔어요. 갤러거가 사실 정말 급격하게 여론이 안 좋아졌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첼시 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체티노 첫 시즌 뭐 이런 때만 해도 그게 지난 시즌이죠. 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지 않았나? 일단은 갤러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사실상의 주장으로 활약을 네. 해줬습니다. 팀의 1주장이 리스 제임스였고 2주장이 치렐이었는데요. 두 선수가 사실상 유령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그래서 사실 주장 단 중에 한 명이었던 갤러거 선수가 거의 시즌 내내 주장 완장을 차고 뛰어줬습니다. 그리고 성골 유스죠. 유스 출신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거치면서 좀 성장을 한 네. 케이스고 첼시에서 몇 년 동안 좀 주전급으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경석이 형 같은 경우에도 야 갤러거 정도면 그래도 뭐 준수한 선수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 전 인정합니다. 저는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2년간 헌신한 거는 그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선수가 이제 팰리스에 있다가 팰리스에 이제 임대 갔다가 또 복귀해가지고 뭐 그러고 해서 이제 첼시의 약간 스쿼드 멤버로 합류한 선수였죠. 하지만 갤러거 선수가 이번 이적 사가에서 보여준 행보는 사실상 마운트보다 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지난 시즌에 마운트 선수가 맨유로 이적을 했죠. 네. 약 굉장히 큰 돈으로 이적을 했죠. 900억 정도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갤러거 선수가 이번에 이적을 하는 과정에서 아스톤 빌라와 좀 링크가 있었습니다. 첼시가 계속해서 갤러거 선수를 팔고자 했었고 아스톤 빌라의 클럽 레코드급 이적 제의를 받아서 거기에 수락을 했던 상황인데 맞아. 예. 갤러거의 선택은 첼시에 잔류하고 싶다. 이게 1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주급과 그리고 장기 계약과 주전 보장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계약을 맺자 이렇게 좀 스탠스를 취했었고 첼시 입장에서는 사실 마레스카 체제에서의 갤러거는 사실 불안한 점이 많거든요. 맞아요.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 일단 뭐 펩이나 뭐 이런 류의 감독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축구에서 갤러거가 어떻게 뛰어야 될까 사실 기술적으로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동량이랑 뭐 공간 침투 이런 게 장점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거의 맞지 않는 선수라서 솔직히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면 좀 답이 안 나오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PSR 규정을 네. 지키기 위함 그러니까 유스를 매각을 하면은 그 수익이 온전히 좀 흑자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그리고 마레스카 전술에 맞지 않을 거라는 우려 이 두 가지 측면에 좀 집중을 해서 이번 이적 시장에 돌입하기 전부터 갤러거를 팔고자 했고요. 그래서 웨스트햄이란 아스톤 아스톤 빌라 빌라. 그래서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갤러거는 나는 이 팀의 유스고 주장이고 그러니까 주장 단이고 그리고 주전이었다. 그러니까 고주급과 장기 계약 주전 보장을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첼시도 사실 여기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자 했어요. 첫 번째 옵션으로 2+1년 계약에 고주급 엔조 카이세도급의 주급을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오퍼를 넣었어요. 그런데 거부했죠. 2+1년이 너무 짧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은 한 5, 6년 정도를 해줄게. 장기 계약을 맺는 대신 너가 원하는 주급은 안 돼. 좀 깎아서 엔조 카이세도급은 안 되겠죠? 네. 좀 깎아서 계약을 하자. 아니 싫어. 나는 주급이 높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고자세를 네. 계속해서 취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갤러거는 사실
내년에 FA로 나가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그런 스탠스를 취했어요. 네, 이런 1년 남은 식이면 선수였죠, 그래, 난 계약이. 내년에 FA로 뭐 토트넘이나 이런 데 갈게.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한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첼시 팬들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첼시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선택들을 해왔는데 비즈니스적으로 너한테 맞춰주고자 노력을 했는데 너는 유스라는 애가 FA로 나가도 좋으니까 고자세를 유지한다? 아스톤빌라 제의도 까면서 이거는 조금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팬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적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제 네. 오늘 기사가 뜬 게 갤러거가 AT 마드리드행에 동의를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적료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3,300만 파운드 하나로 바꾸면 한 574억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물론 근데 아스톤빌라의 빌라가 더 줬을 것 같은데 왠지. 네, 아스톤빌라의 오퍼는 이거보다 좀 네. 더 높은 가격이긴 했습니다만 이 이적 보도가 나온 이후의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갤러거의 선택지는 첼시 잔류 혹은 해외 이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게 이유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첼시랑 상대하기가 별로 이제 껄끄럽나? 그런 느낌인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첼시 아무래도 유스 출신이고 하잖아요. 그런 갤러거가. 식이면 네. 일단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누그러지는 게 네. 있겠죠. 그래도 갤러거의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AT 마드리드가 결국 끝내 이적을 성사시키면서 첼시 입장에서도 4천만 유로의 흑자를 좀 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갤러거가 일단은 지금까지 뭐 AT가 도우비크도 사고 그랬는데 네. 그걸 다 뚫고 제일 위에 아마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번 시즌에서 AT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가 가장 돈을 많이 쓴 선수가 갤러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그 득점 왕도 놓치고 득점 2위를 데려오는 그 두 선수 모두 갤러거보다 쌌는데 첼시에서 매각 자원으로 분류된 선수를 4천만 유로에 사간다? 이거는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땡큐베리 감사죠. 네. 그래서 이때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아틀레티코에는 갤러거가 어울리나. 그러니까 어쨌든 첼시에서는 안 어울려서 좀 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첼시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레스카 볼에서는 갤러거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지난 포체티노 때 계속해서 주전으로 뛰면서도 뭔가 풀어주고 찬스 메이킹 해주고 뭐 포인트를 양산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좀 압박 원툴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방 압박해주고 수비 압박해주고 공수 전환해주고 박스 투 박스로 뛰어주고 이런 역할에 좀 치중했던 갤러거기 때문에 이번 마레스카 볼에서는 갤러거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부족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첼시도 듀스버리오리라는 같은 포지션에 좀 더 그 역할에 어울리는 선수를 데려왔던 거고요. 근데 반면에 AT 마드리드는 너무 좋아하죠, 이런 선수들을. 활동량 많고 압박해주고 그냥 볼 뺏겨도 다시 들이박아서 태클 날리고 이런 선수들을 워낙 시메오네 감독이 잘 쓰기 때문에 첼시에서보다 훨씬 더 좀 적합한 롤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데폴 쓰는 것처럼 쓰면 어떨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데폴이랑 비교해 보면은 데폴은 이렇게 개처럼 뛰고 활동량도 많은 와중에 공도 잘 차는 게 데폴이거든요. 근데 이제 갤러거는 뭐 활동량 많고 공간 침투 좋고 하지만 사실 공을 가졌을 때는 의문이 좀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직 이제 젊은 선수라서 당연히 더 발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뭔가 지금 당장 아틀레티코 주전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적료가 비싸니까 그래서 무조건 에이스급의 활약을 뭐 해줄 거로 기대하고 이 정도는 사실 아니지 않을까. 그거는 그 정도의 기대를 팬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 팬들이 썩 만족해할 만한 이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돈을 고려해봐. 당연히 이제 갤러가 그냥 뭐 들어간다 하면은 당연히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스쿼드적으로 엄청 좋고 AT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원형이 무조건 필요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그쵸,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돈을 고려해봤을 때는 참 이게 좋은 영입으로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 쉽지 않죠. 사실 아틀레티코가 이번에 사울이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진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고 사람은 필요했어요, 확실히. 네, 그리고 뭐 데폴 선수도 부상이 상당히 많은 선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면 갤러거는 좋았을 때 봤을 때는 뭐 박스 타격도 상당히 괜찮았던 선수고,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압박의 일선이 돼주는 네.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역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틀레티코에 좀 필요한 옵션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적료를 자꾸 네. 이게 배제할 수가 없네요. 뭐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결국 이 돈을 고려하지 않을 가성비를 좀 따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아틀레티코가 막 마냥 이게 펑펑 쓰는 팀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이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600억 이게 정도면. 라리가 과연 득점왕보다 갤러거의 이적료가 비싼 게 이게 이 현실이 이제 맞는 이 지구 맞는 지구인가? 옳게 된 정의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 갤러거가 첼시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 첼시 팬 입장에서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았음에도 미워할 수 없는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워할 수 없다. 네, 저는 약간 감정적으로 좀 괜찮게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모습도 있고 비록 좀 볼은 잘 못 차지만 그래도 첼시의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선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이번 이적 사가에서는 그 헌신이 약간 좀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거를 너무 첼시에만 있고 싶고 너무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닌가 첼시에. 이게 좀 첼시 입장도 고려를 해서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갤러거가 너무 나는 이렇게 첼시에 헌신을 해줬는데 왜 첼시는 여기에 나한테 상응하는 나 유스 출신이야. 너네 마운트 팔더니 뭐 찰로바랑 나 다 팔아? 약간 나 상처야. 나 FA로 나갈 이런 식의 좀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그 날이 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전부터 사실 지난 시즌 전부터 이제 갤러거가 고주급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팬들의 반응이 아니 네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과연 그 정도 주급을 요구하는 게 맞냐? 맞죠. 네, 그런 얘기들 또 많이 봤는데 아마 또 본인이 이제 뭐 당연히 유스고 뭐 그런 건 좋지만 열심히 뛰고 근데 결국 축구를 잘해야 그게 결국 잘하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급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중성스러운 사람한테 뭐 그것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그렇지만 근데 일단 축구를 장기 계약 해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첼시가 제의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또 돈을 많이 받고 장기 계약을 또 하고 싶은 그쵸. 갤러거의 입장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뭐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고 그다음에 결국 뭐 본인이 입장에서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외 이적이 됐고 뭐 그리고 돈도 당연히 뭐 주급을 그 정도로 받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첼시한테 요구했던 것만큼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보다 많이 받겠죠. 많이 받을 거고 뭐 그리고 당연히 뛸 시간도 이제 마르스카 볼의 하에서는 거의 이제 0분에 수렴하는 출전 시간을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스쿼드로 남게 된다면은 근데 뭐 지금 가면은 그래도 출전 시간은 보장될 거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또 좋은 선택 그다음에 첼시도 비싸게 팔았으니까 좋은 선택 1년 남았는데 사실 이거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돈이. 첼시는 너무 좋은 선택이죠. 사실 갤러거의 지금 주급이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좀 낮아요. 거의 유스 시절에서의 주급에서 조금 상향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갤러거를 한 2년 바짝 끌어다 쓰고 계약 기간 1년 남았을 때 4천만 유로로 판다? 이거는 너무 좋은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게 정말 FM으로 치면 최고의 계약 중에 하나로 남는 그런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데려간 AT 쪽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약간 굉장히 화딱지가 날 만한 그러니까 이게 도우비크부터 해가지고 AT 팬들이 조금 이적 시장 플랜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도이비크는 끌다가 못 데려오고 이번에 갤러거는 갑자기 저쪽에서 부르는 대로 다 주고. 그렇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시메오네 감독이 당연히 원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영입 타진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AT가 기본적으로 3-4-2-1 뭐 이렇게 아니면 3-4-1-2 뭐 이렇게 그렇죠. 쓰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뭐 공격적으로 좀 더 활용을 할지 아니면 첼시 마지막 시즌처럼 좀 그냥 미드필더로 활용을 할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러거도 좀 다음 시즌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뛰는지 진짜. 그리즈만 옆에서 뛰는 갤러거 이거는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즈만의 패스를 잘 받을 수 있게 열심히 침투를 해준다. 이번 대회에서 유로에서 그리즈만이 조금 활동량도 그렇고 떨어진 모습이 확실히 보였거든요. 개 못했죠? 에이징 커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부진했는데 이제 갤러거를 데폴이 메시를 호위해줬던 것처럼 이제 그리즈만을 호위하는 갤러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BBC에서 개인 합의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첼시는 솔직히 안 팔 이유가 전혀 없고. 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고 아마 뭐 메디컬 테스트하고 뭐 솔직히 한 90% 이상은 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나간 이상 첼시 팬들도 더 이상의 좀 불만이나 이 정도도 돈 주고 갔으면 나쁜 감정이 없을 것 같고요. 저조차도 이제 갤러거를 역시나 지금도 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T 팬분들이 약간 근심이 늘었는데 그거 다음 시즌에 갤러거가 잘하면 또 해결되는 거니까 좀 기대는 해봐야겠죠. 일단 잘하겠죠. 네. 뭐 시메온인데 마네스카 때보다 확실히 잘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T로 이적이 갤러거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쳐보고요. 2부에서는 리버풀의 새로운 감독이죠. 슬롯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썸네일 이메일 바꾸고요. 바로 한번 2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